A 선택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A로 전환하는 순간 누가 국어 A를 보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국어 A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과 중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A를 선택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B를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학생이 국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어 B 선택 못해요. 왜 그러냐면 수능시험에 옵션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는 아닙니다.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니까 1, 2, 3등급대 이내인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 B를 선택하겠죠. 수학 B를 선택한 순간 그 아이들은 국어는 자동으로 A예요. B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과에 공부 잘한 아이들은 국어 A다. 차라리 이과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 A 선택하잖아요. 그 아이는 국어 B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에서 국어 B 선택하니까 나 어려워, A랑 전환을 해봐야지. 그 순간, 그 A로 건너간 순간 그 A 의시생 중에는 막 의대 갈만한 아이들, 그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1, 2, 3등급 애들이 버티고 있다. 그 애들과 경쟁해서 내 경쟁이 있겠느냐. 그래서 건너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의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어 B에서 61점 맞고 인문계 학생이 B 선택한다고 그랬죠. 이 학생이 B로 61점 맞고 5등급 나오는데 A로 전환해봤자 점수를 더 맞아야 돼요. 63점 맞아야 5등급 돼요. 건너가면 보람이 없어요. 아까 영어처럼 낮은 원점수에 좋은 등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뭐 더 점수가 높아요. 4월달은 양색이 다릅니다만 6월달에 또 이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낮은 원점수에 좋은 등급도 안 나오고 경쟁자가 무섭고 그래서 B로 고쳐하세요. 또 A로 건너가다 보면 가산점 마저 손해보잖아요. B에 붙은 가산점. 인문계 학생들 B 고쳐하기. 그런데 이과 학생들 여기 혹시 의대를 갈 만한 학생들 있나요? 의대 지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일 텐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올해 입시 변수가 수학 영어가 아니라 이런 학생들은 수학 영어 잘해요. 문제는 국어 A. 이 학생은 국어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국어 A의 난이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만점을 맞아야 돼요. 이게 또 변수예요. 최상위권 이과에서. 그래서 이과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국어 A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등한시 말자. 이걸 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이제 뭐 별 문제 없어요. 작년에도 수리 가 나가 있었고 올해는 수리 가가 B고 작년에 수리 나가 A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인문계 학생들 수능 최저가 걱정되는 학생 있습니까? 수능 최저가 걱정되는 학생, 나는 내신 정말 좋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항상 문제다. 나는 정시는 싫다. 수시에서 어쨌든 합격하고 싶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나는 만족하면 된다. 이런 학생들 흔히 보면은 국어하고 학탐을 선택하더라고요. 인문계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수학을 선택하세요. 왜 제가 수학을 선택하라고 권하냐면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문계는 수학 A를 선택할 텐데 A 선택하죠. 원점수 21점에 5등급 나와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35년이 넘어섰어요. 정말 저는 인수분해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수학 감독 시간 100분 동안 너무 지루해서 내가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제가 18점 나오더군요. 찍으니까 또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혹시 또 풀만한 문제 없을까? 조금 이건 방법을,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방법을 쓰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문제를 내가 풀었어요. 거기서 6점 맞았어요. 24점 나왔습니다. 24점이면은 몇 등급이에요? 5등급입니다. 5등급. 자, 우리 학생들
저보다 머리 잘 돌아가고요.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보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수학이 싫어. 죽어도 싫어. 그러면 그래? 수학 그럼 네가 풀만한 단어만 불러봐. 정말 네가 모르겠다는 단어는 포기해. 저는 미적 공부 같은 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 수학 5는 좀 할만하니? 그거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해요.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할만한 건 수학 1만 앞으로 남은 138일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100점 만점의 원점수 50점만 맞기, 절반만 맞기, 나머지는 찍기. 자, 절반 맞고 나머지 찍으면 10점 나온다 치자고요. 60점 나왔어요. 몇 등급? 몇 등급입니까? 2등급 했습니다. 수학은 이래요. 국어는요 88점 맞아 2등급입니다. 어떤 때는 90점 나와야 2등급이에요. 90점이 쉬워요. 60점이 쉬워요. 60점이 쉬워요. 그래서 인문계를 학생, 더구나 수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노력만 확실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학을 붙들자. 그 다음에 오히려 영어 A가 수능 체제를 허용한다면 그 대학에서 영어 A를 잡는 게 나아요. 그때 조건은 영어 A를 허용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수학 A를 다 허용합니다. 인문계에서는.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부분 대학이 수학 과탐이니까 수학 과탐을 하든지 아니면은 4개 여기서 2개 보려고 한다면 국어 A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계는. 자, 그 다음에 탐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 계신 분 계시나요? 탐구는 암기 과목이니까 지금 공부하면 잊어버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해야지. 중요한 것은 국영수니까 여름방학 전까지는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나 가서 끝판 공부해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과목 변수를 얘기할게요. 올해요 하탐이든 사탐이든 마찬가지인데 정말 힘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이번에 수준별 수능을 바뀌면서 탐구도 어려졌지, 영어도 좀 문제가 있지, 좀 문제가 심각해요. 탐구 왜 올해 문제가 되냐면 작년까지는요 탐구 과목을 수능의 응시를 3과목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은 2과목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이 2과목만 반영했거든요. 뭐 서울대학하고 의과대학만 3과목 반영했어요. 그럼 내가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3과목 공부해요? 2과목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험생들은 탐구 2과목만 공부하고 수능 때는 어떤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올 줄 모르니까 3과목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목은 공부를 안 한 과목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버리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버리는 과목이 내가 공부한 과목을 밑바닥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등급 맞기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두가 2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응시도 2과목만 하기 때문에 버리는 과목이 없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등급 충족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 이유는 작년에는 학생들이 3과목을 선택이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응시생 수가 많았어요. 올해는 두 번의 기회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시생 숫자가 적어요. 응시생 수가 적다는 것은 1등급 숫자, 2등급 숫자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탐구 과목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탐구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과목당 문항수가 20문항밖에 안 돼요. 20문항을 가지고 전국 수험생을 1등급부터 9등까지 골라내야 돼요. 문제가 쉬우면 큰일 납니다. 등급 블랭크가 생겨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내입이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탐구 과목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부모 같으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탐구 과목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탐구 과목 고를 때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라고 하니까 대개들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택하더라고요. 이건 전략 아닙니다.
3학년 때 배운 과목을 택하세요. 제가 선행 학습하라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배운 과목을 택하면 3학년 때는 안 배우겠죠. 이 학생들은 딜레마에 빠져요. 내신용 따로 수능용 따로. 2학년 때 배운 과목은 수능용이고 3학년 때 배운 과목은 내신용이고. 그래서 공부가 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3학년 때 배운 과목을 택해서 3학년 것이 곧 수능 공부가 되도록 3학년 걸 배운 걸 택하세요. 이게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계되는 과목이 가장 좋아요. 자, 1년 학부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한 과목이 이렇게 불리한데 이걸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피하는 방법. 제2외 국어를 시키세요. 제2외 국어. 흔히들 제2외 국어는 비입시 과목으로 생각해요. 지금 3학년에 해당 안 됩니다. 이미 한지 늦었죠. 1, 2학년들 경우에 비입시 과목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데 이 제2외 좋은 게 뭐냐면요. 문항수가 30문항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틀려도 실수가 덜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제2외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문제 수준을 낮춰도 얼마든지 1등급 등급이 나오고 모두가 공부 안 하는 그 틈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2외국어를 고르라고 하니까 누가 겁이 나요? 외국 학생들. 그러면 외국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택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외국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뭘까요? 아랍어? 러시아? 문제는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아랍어, 러시아를. 그래서 기왕이면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를 택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한문을 배운다면 한문을 한번 시켜보세요. 한문 조금만 공부하면 등급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도 별로 한문을 선택하지 않고요. 또 한문을 선택하면은 이해력과 사고력이 너무 좋아집니다. 우리말 체제가 이런 그 한자 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으니까 지금 저학년들 1학년, 2학년들 경우에는 한번 한문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치해서 전략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건요. 이 한문을 하면은 점수를 더 줘요. 이 대학교에. 사회 과목은 그래서 100분위의 기준을 두고서 67점 준다면 이거 2점을 더 주잖아요. 점수. 입시에서도 그래요. 네,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한번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한문도 좀 공부시키십시오. 모집 요강할 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모집 인원 꼭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모집 인원을 언제 확인해야 되냐면 정시로 갈 때는요. 그 전에 나온 모집 인원 믿지 마세요. 수능 끝나고 나서 12월 우리가 21일부터 원서 접수가 있는데 반드시 원서 접수 정시부리 원서 접수 때는 모집 인원 꼭 확인해야 돼요. 늘어납니다. 모집 인원이. 처음 발표보다도. 모집 인원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쟁률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시 때 한번 더 고민할 문제들이에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밖에 집진도 너무 엄청나게 오고 있네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진학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아까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셨죠. 사실은 진로가 중요합니다. 진학보다도.